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또 코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찬반 여론과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폴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얘기를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랑 또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는. 글쎄 이게 이제 지소미아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경기 영향 또 경제적인 원인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유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에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연초 효과와 또 연말 현상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초에는 좀 희망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연말로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의 정책적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그대로 또 반복했거든요. 그런 만큼 경제 관련된 것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경제, 북한, 그다음에 공약인데 공약은 검찰 공약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아주 강하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게 결국 간단치 않은 이슈인데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한 관련된 이슈가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도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1위 1비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경제 쪽, 오히려 더 강하게는 이 검찰개혁 쪽에 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북한 이슈와 이런 외교 안보 이슈가 중요한데 일종의 이 지지율 불감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소미아라는 것도 그냥 여론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1야당 당대표까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국민들도 사실은 답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간 평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긍정, 부정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48.4%로 똑같았는데 월요일부터 이번 주를 보면 월요일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국민과의 대화가 화요일 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엔 수요일은 또 상승을 했고 글쎄요, 이 대화의 내용을 봐야 되는지 대통령의 시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신 분들도 국민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국민과의 대화가 정교하지 못했다. 이제 그리고 좀 많이 어수선했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비판의 시선들 또는 비판의 지적들도 이제 만만치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이제 취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사실 이제 소통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이제 가져왔고 초반에 상당히 강화해 왔습니다만은 또 한동안 좀 뜸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초반보다 소통 분야에 대해서 약간 이제 평가들이 약화되었던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사태 국면에서 어쨌든 더욱더 또 약간 폐쇄적인 것 아니냐, 불통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소통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신 분들 또는 안 본 사람들조차도 어쨌든 소통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어쨌든 이런 이제 전국의 생중계가 되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주목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세한 답변들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TV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을 받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좀 뭔가 이제 국민들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소폭이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상승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자정이면 이제 지소미아가 뭐 외교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한일 간에.
근데 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 좀 볼까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 1차 때 정부의 결정, 지소미아를 종료하자라는 결정에 대한 저런 여론의 흐름이 48.3%에서 55.4%로 정부의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에 저렇게 큰 폭으로 올렸고 반면 일본과의 그 정보보호 협정을 이어가자라는 쪽으로는 좀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 저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대체로 이 여론이 최근에 어떤 여론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냐면 바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 네. 운동과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원인 제공자가 일본으로 보는 것이죠. 네. 일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에는 항일의 이 감정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여론 결과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본에 다른 대한 것이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조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대로 2차 조사가 지소미아, 정확하게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네. 그래서 종료하라. 이렇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중도층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절반을 웃도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네. 그렇다면 연장을 해야 된다. 이게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2차 조사에서 33.2%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한미 동맹 관계를 상당히 또 강조하는 네. 또 언뜻 보면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중도층은 지소미아를 종료하라. 그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계속하는 이야기가 일본이 태도를 바꾸면 경제보복을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은 어떤 역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물론 이거는 이 국제 안보 전문의 어떤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네. 그때 이 지지층들, 이른바 핵심 지지층들이 떠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 파병을 하게 되는 대통령의 결정을 결단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또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더 이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러면 핵심 지지층들이 떠나느냐? 명분 있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 여론이 지소미아를 종료해라. 더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힘이 실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다른 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으면 또 지지층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라크 파병과 같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또 정부도 또 외교장관도 발언을 했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동안 외교 이슈를 좀 보면 결국 이번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오게 된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판결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때 상황을 보면 2008년 11월부터 쭉 저런 경제적인 갈등으로 시작을 했고 결국은 네. 지소미아 종로까지 흘려왔는데 결국 저런 외교적인 그런 흐름들이 대통령 지지율과도 어느 정도 좀 맞물려 있다.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부정 효과랑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어떤 그것이 국익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상당히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직결되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지금은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라는 점에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전 국민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라든가 어쨌든 불만, 비판적 시각들이 상당히 강한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인사청문회 등에서 어쨌든 이런 한일 간의 이제 일본에 대한 프레임에 빠진 총리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에 좀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적인 시각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또는 이제 청와대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방문을 기습 방문을 이제 한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대일 강경 발언 등 이제 역사 왜곡 등에 대해서 하게 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국정 지지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크게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일본에 대한 강경한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비판적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 대다수에서는 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예상보다 크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또 일본 내에서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최장 총리의 임기를 넘어서면서 네. 이번 한국에 대한 정책들 이런 강경한 정책들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훨씬 더 그 여론이 조사 결과를 우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일본은 이제 우리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를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제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의 여론조사들도 살펴보면 네. 한국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뚜렷하게 표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한 3, 4년간의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표출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정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양국에 있는 국민들이 양국에 대한 서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이렇게 좀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느냐 이것을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엔 또한 한국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와 다르게 성장했다고 하는 한국 국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보면은 대만을 배우자 또는 일본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전까지만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대만이나 또는 일본을 배우자라는 얘기도 잘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르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꼭 일본의 종속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한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신감도 최근에 이제 강경한 대일 강경 여론의 밑바탕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걸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일본은 이렇게 우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양심은 없는 것이냐.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아주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양국이 급격히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을 재생산합니다. 일본의 여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5, 60대 이상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것이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되지만 주로 이제 20, 30대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아주 강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일본의 여론을 좀 우리가 꼼꼼히 분석을 해보더라도 또 하나는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이건 일본 땅이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무리가 있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일본 여론 자체를 일본 정부가 주도를 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가 배제될 때도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조사,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95% 이상이 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라. 이런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상 일본의 아주 건강한 여론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 급냉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교 안보가 왜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느냐. 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면 이때는 대통령 쪽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도 96년, 97년 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니까 지지율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거의 막바지에 독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기 막바지에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는,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 이슈 불감증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슈 폴폴해서 분석을 할 때 더 폴폴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추가를 드리면 근데 문제는 지금 지소미아 이슈가 그냥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슈가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치 국면을 갔던 우리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노라고 못하느냐. 이게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잠깐 나왔지.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this man, 이 사람아 하는 이런 호칭을 또 들을 그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그것을 불쾌하게 외교의 어떤 대치 국면으로까지 가져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미국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방위비 분담하고도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소미아 방위무가 우리 국민들은 조금씩 지금 반미 감정이 감지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여론이 만들어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초점이 네. 두어져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뭐 주한미군 맞물려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통령 집권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참 관심을 모읍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을 텐데 네. 오늘 저희가 지소미아 얘기를 또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자정이면 결론이 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큰 변수가 없다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우리 될까요? 배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지소미아 네. 종료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일본이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의 대상인. 그러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의 문제를 약화시키는 부분으로 쟁점이 비화가 될 경우에는 네. 어쨌든 안보를 중시하는 층에서 또 한미 관계를 상당히 상위에 놓고 있는 안보 중시층에서는 어쨌든 국정 지도자에게 또는 이제 국정 집권층에게 상당히 불만을 이제 토론하면서 여론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어쨌든 향후에 이제 북한이 대화 협력의 장으로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지소미아 문제 또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이런 문제들이 종속 변수로 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슈 폴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